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밟고 지나가는 좁고 평범한 동네 골목길, 그게 만약 내 소유가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엔 정말 좁고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땅을 상속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놀라운 법적 그리고 경제적 퍼즐이 펼쳐지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조세심판원 2026서 0156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흔한 아스팔트 바닥 아래에 과연 어떤 숨겨진 가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속받은 도로, 세금은 과연 영원일까요? 골목길 상속의 딜레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한복판에 있는 주택가,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 사필지를 어느 날 덜컥 상속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엔 건물을 새로 올릴 수도 없고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울타리를 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한테 여기 제 땅이니까 토객료 내세요 할 수도 없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 꽉 막힌 물리적으로는 전혀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땅을 상속받았다면 국가의 상속세로 도대체 얼마를 내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영원 아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납세자, 즉 청구인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단 1원도 벌어들일 수 없는 땅인데 당연히 세금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들어서 이 땅의 가치가 완벽한 영원이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가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청구인은 처음에 이 골목길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4억 6,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낸 세금 전액 다시 돌려달라며 경정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분들 주장이요? 세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탄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까지 싹 다 끌어와서 아주 확고한 법적 근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딱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째, 누구나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통행료를 받냐? 배타적 수익 창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둘째, 실제로 공공이 쓰는 도로라서 구청에서도 재산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지 않냐? 셋째, 여긴 지정된 개발구역도 아니고 나중에 보상받을 계획도 전혀 없다. 어떠신가요? 보이지 않는 가치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저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아스팔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아주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과세관청의 반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그 완벽해 보이던 환급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똑같은 아스팔트 골목길을 보고 있었지만 국세청이 바라본 경제적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로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청구인은 이거 불특정 다수가 막 쓰는 공용도로다라고 했지만 과세관청은 지적도랑 현장 사진을 쫙 펼쳐놓고 반박합니다. 아니다, 잘 봐라. 이 좁은 사이길은 지나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나 상가 이용자들 같은 제한된 특정인들만 주로 쓰는 전용 진입로에 가깝다. 즉, 평가액을 0원으로 쳐주는 법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이 쟁점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아시나요? 2018년에 약 296만 원이었던 게 상속이 개시된 2022년에는 무려 404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치면 총액이 4억 6천만 원을 넘어가요. 시장의 시세를 반영하는 정부의 공식 지가가 이렇게 매년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0원짜리 땅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아예 쐐기를 박는 결정적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쟁점 토지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하던 한 지역주택 조합이 비슷하게 생긴 도로 760제곱미터를 샀는데 1제곱미터당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0만 원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세상에, 그냥 흔한 도로인 줄 알았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중에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증거였죠. 자, 네 번째, 드디어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입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통행료도 못 받고 재산세도 안 내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물리적 현실. 그리고 반대로 공시지가는 폭등하고 인근 도로는 수백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경제적 데이터. 이 팽팽한 법적 줄다리기에서 조세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상속받은 도로를 영원으로 평가해달라는 납세자의 요구는 최종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심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서울 광진구 일대를 보니까 상당수 지역이 이미 한창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도로로 쓰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개발될 가능성이 제로다, 0이다 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매년 오르는 공시지가, 주변 지역의 엄청난 매입 사례들이 이 땅의 묵직한 잠재적 가치를 웅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심판원은 아주 현실적인 시장 상황까지 콕 집어냅니다. 사실 이 지역 인근에서는 이른바 사도지분 쪼개기 투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개인 소유의 골목길을 잘게 쪼개서 판 다음 나중에 재개발될 때 보상금을 노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지자체에서 이 일대를 아예 도로 목적에 한정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을 정도입니다. 투기꾼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도로라면 그건 이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완벽한 반증인 셈이죠. 자, 5번째. 오늘 다루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기각 결정은 상속세 평가 실무에 그야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물리적 형태보다 경제적 실질이 우선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예전처럼 이거 그냥 골목길이네? 동네 사람들 다 다니잖아. 그럼 당연히 상속세 0원이겠지? 하고 안일하게 넘겨짚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공시지가 상승 데이터, 인근의 실제 거래 동향 같은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낡은 도로라도 절대 0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세무 전문가 분들이나 혹은 이런 토지를 상속받게 될 상속인 분들은 무작정 이 땅은 가치가 없다라고 단정짓기 전에 이 3단계 체크리스트를 무조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해당 투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구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권역에 혹시 도시개발 호재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주변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도로가 비싼 값에 거래된 이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다니는 가치 없는 도로가 하나쯤 있으신가요? 이번 조세 심판원 사례는요, 그저 골칫거리나 쓸모없어 보이던 그 땅이 사실은 개발의 기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수억 원짜리 숨겨진 자산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눈에 뻔히 보이는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돈의 흐름과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